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에 예상치를 하회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PPI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CPI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미증시 훈풍을 우리 시장도 이어받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일 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좀 거래가 둔화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낙폭이 축소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그 안에서 오후장에서는 코로나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한가에 포착된 종목들이 종종 있었고요. 반면에 약했던 쪽은요. 또 아무래도 실적 발표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기대감이 있었던 실적주들 오늘 좀 재료 소멸이 되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낙폭 축소를 하면서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 상황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또 8월 달 남아있는 시간 안에는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저희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오늘도 건강한 계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수익 특급 비법을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도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요.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골드라인 기법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신 뒤에 저희 방송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본방 사수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 모시고 1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그날그날 강한 종목들을 혹은 시장의 주도주들을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그날그날 강한 종목들에 한해서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계좌의 빠른 회전율을 좀 추구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트레이딩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함께 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함께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옆에 보이시는 강력하고 거대한 황소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강력하고 강한 종목을 이제 그날 포착을 해서 그날 매수를 하고 그날 당일에
혹은 길게는 다음 날까지 끌고 가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에 이제 거래 대금 얼마 터지지도 않는 그런 잡주를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주도주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주도주들을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강한 종목을 단기 매매로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먼저 시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테마주들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강했던 테마가 뭐가 있었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해리스 관련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그런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테마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는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라던가 혹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의약품 관련주들이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강했던 테마주들 그 테마 중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1등주들을 움직임을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저는 수젠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 여기에서부터 상승세에 대한 어떤 조짐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보라 색깔로 보이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또 좋은 상승세를 한 번에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보라색 선인 5일선을 좀 잘 타고 이탈을 하지 않고 잘 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뉴스가 잘 후속 기사가 따라와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승의 중반부쯤에 후속 기사가 잘 터지면서 더 모멘텀적으로 상승세를 더 깊게 더 크게 만들어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테마주의 대장주 흐름을 공략을 하실 때는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5일선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데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유를 미리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조금은 정리를 하는 포지션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좀 강한 폭으로 한 번에 급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단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 종목이 만약에 테마의 대장주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홀딩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볼 텐데요.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시게 되는 이 검은색 선인 어떤 추세선의 상단을 이렇게 이어봤었을 때 요런 부분에서 이 추세선의 상단까지 어떤 여백이 남아 있죠. 그래서 추세선의 상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이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선 상단은 한 번쯤은 터치를 하러 갈 수도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1차 목표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단 1차적 목표가 추세선 상단을 정해놓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 날 보시게 되면은 캔들이 종가상 이 추세선을 요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지 못하고 꼬리로만 찍고 이렇게 마감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지션에서는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물량은 덜어내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뤄낼 때 가장 먼저 신호탄을 잘 쏘아 올려주었던 그 테마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의 대장주 흐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단기 매매 위주 혹은 길게는 하루 정도 끌고 가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혹은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서의 어떤 타점도 잘 나와주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일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분봉상, 3분봉상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기법 중에 이제 하나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쪽에 가서 좀 더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골드라인을 우리가 주가가 이제 상방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가 가능한 포지션이다라고 1차적으로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을 여기에서 돌파를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매매 관점에 넣고 뭔가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로서 한 10% 정도의 어떤 기대 상승폭은 충분히 주고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관점에 있어서 하루에 약 3% 정도 수익률이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큰 상승세에서도 우리가 약 3% 구간에서 3% 정도의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이제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상승세를 기대해 보는 그런 전략.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제 단타의 타점에서도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수젠텍 대장주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상승이 좀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기법 이전에 항상 좋은 종목, 뭐 좀 높이 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테마의 대장주들을 좀 잘 공략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수젠텍의 뒤를 이은 진단키트주에서 오늘 대장주의 역할을 잘 해주었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라 색깔로 보이시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깨뜨리지 않고 잘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는 포지션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어제 여기에서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린 어떤 이렇게 영망치형의 캔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버텨볼만 했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는 이제 절반 정도 익절하는 포지션을 취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앞에서 어떤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어떤 신호들을 잘 주었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서 밀집 후에 다시 돌아나가는 상승 국면의 초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 공략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만약에 매수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 보라색 선 이탈할 때까지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보자. 왜냐하면 테마가 요즘 한번 형성되면은 그래도 좀 잘 순환매가 좀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승폭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주들의 흐름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이나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이제 수젠텍이 대장의 역할을 하다가 일봉상의 어떤 수젠텍의 주가 피로도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오늘 대장의 역할을 잘 해주었었죠. 그래서 코로나 테마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진단키트주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테마가 세게 형성이 될 줄은 저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이 코로나 테마주를 좀 밀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에 맞게 편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향후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관찰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주들 일단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잡주들은 조금 걸러서 보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실 것 같고요. 최소 거래대금 1,000억 정도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대략 뭐 40% 정도 상승을 한 어떤 주가 피로도가 충분히 쌓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래대금 대략 1,000억 정도 터지는 종목이 다시금 1등의 역할을 한다면 그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마 관련주로 강하게 상승했었던 해리스 관련주죠. 오성 첨단 소재.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 보라색 선 여기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최근에 최초로 거래가 터진 시점부터 해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좋은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40% 정도 여기서부터 아마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선 테마는 좀 어떻게 보면 강한 테마라고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어떤 테마주의 흐름을 최근 트렌드라고도 하죠. 그런 트렌드적인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그래서 여기까지는 홀딩을 해보셨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종가상 5일선 밑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지션, 이런 위치에서는 최소 절반 정도는 이제 익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마 관련해서 우리가 오성첨단 소재도 1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단타의 타점에서도 충분히 좋은 타점이 여기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약 3일 동안 한 번 정도 좋은 타점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골드라인을 아래쪽에서 주가가 놀다가 위로 상방 돌파했었을 때 이런 데서 충분히 단타로서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몇 분 만에 작아 보이지만 대략 6% 정도 어떤 기대 상승폭을 주고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에서 약 3% 수익률이면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익절값을 다 챙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절반값쯤에서는 우리가 3%의 물량을 한 절반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의 물량에 대해서만 위쪽으로 바라볼 수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날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검은색으로 이제 보이시는 어떤 저항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꼬리에 고점이 닿아 있는 저항대죠. 이 저항대를 이 윗꼬리로 이 위쪽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세력의 어떤 의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읽어내실 줄 알면 조금 주가의 흐름을 판별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저항선 위로 종가상 마감은 못했지만 꼬리로 위쪽으로 찌르고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위로 가려는 어떤 의지가 보인다 정도로 요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의 고점을 연장을 이제 쭉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52주 신고가의 박스권의 여기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고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석을 좀 교차 분석해서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 본다면 일단 위쪽으로 가려는 의지를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단기 52주 신고가 영역에 꼬리들이 모여 있는 어떤 단기 박스권에 대한 하단선을 뚫어줬다. 그래서 뒤쪽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여기 박스권의 여기 상단값까지는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위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캔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눌렸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앞쪽에 보이시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우리가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테마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G라는 종목도 우리가 또 트럼프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SY 스틸텍과 함께 1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보라색 선이 5일선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5일선이 있죠. 보라색깔로. 그래서 거래 대금을 이렇게 동반한 순간 요 날부터 보시게 되면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대로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앞에서 만약에 잡으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홀딩하는 전략 구사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이제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물량을 그래도 절반 이상은 정리 혹은 전량 익절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최근 트렌드에 있어서 어떤 테마주의 트렌드에 있어서 좀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다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급등하기 직전에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위치는 우리가 신규 매수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앞에서 아래쪽 구간에서 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익절할지 혹은 홀딩할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로서는 약간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바닥 대비해서 우리가 상승 파동이 대략 40에서
50% 정도의 상승 파동이 이제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위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규 매수로서는 약간은 조심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좀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아래쪽에서 상승의 징조, 급등의 징조를 보이는 종목들을 이제 같이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이제 QR을 찍고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테마주들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코로나 테마주부터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해리스 테마주, 또 트럼프 테마주까지 다양한 테마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2,500개의 수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에도 특화가 돼 계시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가지고 가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8월 달에는 계좌와 역전이 꼭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지금 빨간색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전략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뒤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났으니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지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그날 강한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고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 단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면은 사실 2,000여 개가 넘어가는 종목을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눈에 띄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날 시장의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어떤 매매 승률을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좋은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입히셨을 때 또 좋은 승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QR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단타의 관점에서 강한 종목에 대한 어떤 좋은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같이 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단타의 관점에서 내 계좌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회전율에 대한 부분을 좀 높여가고 싶다, 혹은 물리는 게 지금은 이제 너무 싫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뵈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주도주들이 오늘의 시장을 이끌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좀 잘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던가 혹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테마가 나오지 않고 연일 이 섹터들에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어떤 테마의 지속성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크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지만 약간은 2개 정도의 섹터가 나뉘어져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2가지로 조금 세분화 시켜서 섹터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어제는 그 이제 EV 릴레이 관련주들이라던가 혹은 전고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셀리드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서 아침부터 좋은 상승률 잘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린생명과학이 1등으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서 1등을 탈환하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셀리드 쪽이 1등의 역할을 그래도 장 중후반까지는 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에서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랩지노믹스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해주면서 다른 후발주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 있어서는 오늘은 이 태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테마의 연속성을 잘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날의 섹터에서 1등의 역할을 했던 그 테마에서의 어떤 1등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보라 색깔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오늘의 섹터의 주도주들은 이 오늘을 D라고 하면요. 이제 내일이 D 플러스 1일이 D 플러스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내일 다음 날 아침 장 초반인 9시에서 10시 반까지 이 시간대까지는 다시 한번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날 매매를 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눌림목 타점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장 초반까지는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단타 매매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그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4가지 종목들 내일은 휴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장 오전장 초반까지는 잘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오늘의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기차 화재 쪽 관련해서 테마가 장 초반에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태성하고 엔캠이라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등주로 마감을 한 JLM-NS라는 종목은 여기서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 후반에 태성이 상한가를 들어감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2등주로서 잘 마무리를 이제 해주었었지만 요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약간은 부족했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래서 사실 태성만 좀 홀로 움직였던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장은 사실 전기차 화재 테마보다는 코로나 쪽 테마가 조금은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태성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어떤 이런 강한 거래량이 들어올 때 뭐 매매를 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후발주들이 잘 따라오는가에 대한 부분도 테마주 1등주 매매를 할 때 좀 잘 참고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봤었을 때 태성 같은 경우는 후발주들을 잘 따라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흐름은 오늘 잘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도 사실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나 싶었지만 뉴스가 나와주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다시 부각을 받았었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 주었고 이제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태성을 공략을 제가 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후발주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라고 하면 저는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어줄 각오도 하고 진입하는 그런 매매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즐겨하는 매매 중에 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꼭대기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쯤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는 사실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만약에 상한가를 제가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높은 위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저는 공략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과는 약간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예 꼭대기에서 사거나 혹은 아예 바닥에서 사거나, 그래서 그런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꼭대기에서 샀기 때문에 이게 밀려버리면 좀 아래쪽까지 빠질 수 있는 폭이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마이너스 5%라는 어떤 저만의 기계적인 절대적 손절값을 세팅을 해놓고 매매 시나리오를 잘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매매할 때 좀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좀 덫을 깔아놓고 종목을 바라보고 내 시야 안에 그 종목이 포착이 돼서 내가 깔아놓은 덫에 걸리면 공략을 해보는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주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제 보내주고 그런 매매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장 초반에 이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장대 양봉들이 쭉쭉 올라서면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시면 눈도 필요할 뿐더러 사실 내 어떤 판단력이라던가 기준이 많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방지가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본인만의 어떤 시나리오라던가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잘 매매를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매매에 대한 인사이트 또한 제가 매일매일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타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QR 찍고 오셔서 주도주에 대한 공략 같이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테마가 오늘 또 강했었죠. 그중에서도 약간은 세분화시켜서 치료제 쪽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장 초반을 보시게 되면은 셀리드라는 종목과 그린 생명과학, 이 종목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 때 KPX 생명과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사명이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괜찮은 엄청난 상승세를 잘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이 KPX 생명과학, 다시 말해서 그린 생명과학과 셀리드가 장 초반에는 약간의 어떤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경향을 차트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얘도 따라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가 주자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얘도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틀 전에 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테마 쪽이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1등 주인 뭔가 그린 생명과학을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의 경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터지는 좀 약한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태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기준에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000억 정도 터지는 그런 종목들을, 그런 주도주들을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셀리드를 좀 좋게 봤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드도 움직임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후발주들인 신풍제약이라던가 서울제약 또한 움직임을 여기서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 주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풍제약은 뭐 마지막에는 이 하위 두 종목은 좋게 끝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치료제에 있어서 1, 2등주가 좀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PX 그린 생명과학은 제가 거래 대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따로 공략을 도와드리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이 셀리드라는 종목을 제가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신 분들에게는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여기 오늘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다 익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이 이제 작아 보이시지만 한 16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상승률을 또 가져다가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생각보다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장세가 좀 안 좋은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었는데, 다행히도 이 셀리드라는 좀 좋은 종목에서 잘 수익을 챙겨놓고 하루를 잘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주, 일봉상 이 셀리드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 사는 위치, 좀 높아 보이는 자리, 그러니까 공포심에 좀 사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투심이 공포심에 달했을 때 좀
공략을 했었던 그런 전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매라던가 인사이트를 이제 QR 찍고 오셔서 함께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도 오늘 굉장히 테마가 강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오늘의 대장주로 봤었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는요.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처음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잘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얘는 조금 더 세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들어줬을 때 얘도 같이 들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큐렉스라는 종목이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200억 정도? 200억 정도로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실질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봤었고요. 대신에 장 초반부터 이 진단키트 쪽의 수급을 끌어올렸던 그 역할을 했던 장본인은 저는 랩지노믹스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동향을 잘 관찰을 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테마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1등주 과연 대장이 누구인가를 먼저 기법 이전에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종가 베팅도 할 만한 그런 자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뭔가 매매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너무 어떤 뭐 불안감이라던가 아니면 남들은 다 하는데 뭔가 나만 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어떤 매매를 내가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요 기다리다 보면 내가 먹을 자리는 내 기준에 부합하는 자리는 한 번쯤은 나와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위주로 좀 많이 공략을 도와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혹은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돌파 매매를 하거나 혹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고 이 종가 베팅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포지션이 나와주고 이런 구간에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불나방처럼 달려드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흐름 오늘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종목에서 저는 공략을 단기 매매로서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 청산을 하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물리는 게 지겹다고 하시거나 혹은 계좌의 어떤 회전율을 좀 빠르게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QR 찍고 저와 함께 주도주 단타 매매의 관점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주 그리고 더불어서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들까지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테마에서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가 베팅부터 눌림목 공략 그리고 더불어서 강한 종목 안에서 주도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하루 안에 또 승부를 봐야 하는지 단타 공략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한 메리트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전략들 많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화면 지금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누르신 뒤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건강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을 챙겨가면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주식 PT쌤이시잖아요. 우리가 네. 또 건강한 계좌를 만들려면 어떤 전략을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한 계좌를 즉 빨간불로 물들어진 그런 계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어떤 기법을 먼저 찾아다니시기 이전에 이 시장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갖추는 게 저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흐름이 뭐냐면 어떤 테마주들과 어떤 종목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어서 어떤 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과 강한 종목을 내 계좌에 편입을 시키려고 그 넓은 시야를 잘 갖추기 위한 어떤
나만의 시야를 잘 확립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과 그리고 주식의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사진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반대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건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건강한 음식을 자주 섭취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잘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뭔가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주식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주식에 있어서 종목과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오른쪽 사진과 같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먹여야 오른쪽 사진처럼 건강한 계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그런 좋지 못한 종목을 편입을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좀 약한 종목들, 힘이 약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래량도 잘 없고 거래량이 터질 때 생각보다 잘 터지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은 좋지 않은 계좌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즉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도와드렸더니 결국에 나중에 그게 시장에서 밀어주는 어떤 주도주의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강한 테마에서 1등주 혹은 축을 잡아주는 대장주만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 없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덫을 깔아놓고 그 안에 오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시나리오 매매를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매매의 타점을 우리가 강한 종목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직후에 연일 며칠 동안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강한 시장을 관통하는 이런 강한 종목이 나타나게 되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상 보시게 되면 바이앤셀이 하나씩만 찍혀 있지만, 이 일봉 하나를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 또 여러 번의 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10번 이상 저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고, 한두 번 정도 손절을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서 손절을 감행을 했었고요. 한 번은 앞에서 한 번 정도 손절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한 3% 정도의 한 타점당 3%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3%냐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스윙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은 싣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갈지 모르고 혹은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종목당 대략 많아봤자 10% 정도의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스윙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약 30% 정도는 그래도 비중을 실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비중을 더 실어서 계좌 회전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강한 종목에서의 어떤 단기 매매 타점을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네모나게 보이시는 QR 박스를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TV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웹페이지 링크 하나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정진학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도 장중에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해안까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해요. 전문가님, 골드라인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네,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맞춰진 기법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혹은 단타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을 소개해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물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해진 손절 라인을 하향으로 이탈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잘라내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매매를 좀 그런 건강한 주식 생활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게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성향이 잘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단타의 관점에서 시장을 헤쳐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단타의 기법에서 단타의 관점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의 요약은 뭐냐면 우리가 골드라인을 주가가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세력의 움직임이 상방이다라고 인지를 해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하면 세력이 일단은 상승에 대한 의지를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기준봉이 무엇이냐면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우리는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출현하게 되면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관찰을 하냐? 3분봉상 주가가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캔들을 일봉상의 어떤 기준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N자로 주가가 알파벳 N자의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빨간색 선, 이런 형태가 주가가 N자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를 그리다가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공략이 가능한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단타의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선, 뇌동매매가 잦으신 분들은 하나의 기준선으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매매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선으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QR 찍고 오셔서 한 번쯤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 그리고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를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4종목 정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TX 그린로지스인데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공략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상우님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정학적 불안감에 의해서 주가의 반응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앞에서 보이시는 이 박스권을 잘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파동들 자체가 앞쪽을 소화하고 나중에 뒤쪽을 차후에 넘어가겠다라는 어떤 세력의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대한 기준을 잘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공략 가능한 타점도 같이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14,000원 정도 부근 이하에서 14,000원 이하에서 모아 가보시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죠. 개별 재료로. 그래서 이 종목은 과거에도 끼가 굉장히 괜찮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괜찮은 상승세를 잘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검은색으로 보이는 하락세를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돌려내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MSS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가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그어드린 이 박스권의 하단을 주가의 폭락의 영향으로 잠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 위쪽으로 이 박스권의 중심값 정도로 올려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 한 번쯤은 밀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림 염두에 두시고 매수가와 목표가 잘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쪽을 계속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앞쪽을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려냈죠. 상한가 파동으로 돌려냈고 어떤 이동 평균선들의 밀집도라던가 배열도를 봤을 때 눌렀다 가도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손절가 잘 잡고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빛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기술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자동차 제조 장비에 있어서 어떤 충전 및 방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커팅을 하거나 혹은 셀을 추적하는 어떤 레이저 마킹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 여기서 박스권으로 돌려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도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기 때문에 매직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박스권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잘 해나가신다고 하면은 목표가까지는 잘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타의 관점에서 종목들이 상승할 때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시나리오, 본인만의 기준과 시나리오를 갖추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이런 매매를 같이 저와 함께 해보실 분들은 QR 찍고 오셔서 단타의 관점에서 계좌의 회전율 같이 높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놓치면 안 될 관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추가적인 코멘트로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휴장 잘 쉬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